분산 분석은 말 그대로 분산을 분석하는 거예요. 조금 전에 F 한 것 같은 거예요. F 테스트 한 것처럼. 근데 이게 정말 뭐 저도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통계 분석 방법이 분산 분석인데, 아니, 이해하기가 아주 재밌어서 그런데 하여튼 그런 건 넘어갑시다. 무슨 뜻이냐면은 지금 요거죠.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갈 길이 먼데 여기까지 왔어요. 오늘 잘하면 여기서 여기까지 한번 가보려고 그러는데 이 사장님이 전화하냐? 안 받아. 분산 분석. 지금 여기 지난번 여러분들 교재에 있는 것처럼 분산 분석과 평균치 차이의 비교는 이게 평균치의 검정이 있고 분산 분석의 차이 있잖아요. 요 둘 간의 차이는 뭐예요? 종속 변수는 항상 비척도, 레이시오 스케일로 같아요. 그죠? 연속 변수예요. 근데 독립 변수는 그리고 명칭 척도 내지 순위 척도 어떤 척도인데, 그죠? 카테고리컬 데이터이고 평균치 검정은 독립 변수가 둘로 갈라쳐지는 경우에 적용하는 방법이죠. 환자군 A, 환자군 B, 치료군, 정상군 뭐 이렇게 비교하는. 근데 그게 세 가지 경우가 될 경우가 있어요. 독립 변수가 셋으로 갈라쳐지는 경우가 있어요. 엄청나게 많죠. 넷으로 갈라치는 경우도 있죠. 혈액형에 따른 어떤 뭐의 분포의 차이, 그러면은 독립 변수가 4개로 갈라쳐 주잖아요. 3개 이상으로 갈라쳐지는 경우에는 조금 다른 통계 분석 방법을 적용해야지만 돼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방법이 분산 분석이에요. 그 분산 분석을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이건 이제 다시 리피트하라고 써놓은 거니까 넘어갑시다. 이 분산 분석은 뭐냐면 여기 써 있는 것처럼 3개 이상의 모 평균치를 동시에 비교하는 방법이에요. 동시에. 그래서 이게 보통 방법으로는 잘 안 되는 방법이죠. 지금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뮤1이 있고 뮤2가 있고 뮤3가 있어요. 3개 집단이 있어요. 평균치 비교는 2집단만 가지고 했어, 우리가. 요거 2개. 근데 이제부터 3개가 되면은 왜 문제가 되냐면은 3개 평균치를 가지고 무슨 가설을 검증하느냐가 중요한데, 약물의 투여 용량을 3가지 종류로 구분을 해서 여러분들이 뭐 아이나 혈액, 아이나 치료군, 뭐 아이나 리팜피신 치료군, 뭐 아이나 SM 치료군, 뭐 이렇게 3개로 나눠요. 그래 놓고 무슨 마커를 가지고 엔드포인트를 측정하면은 3군이 되잖아. 3군에 간의 차이가 있는가 없는가를 검증하셔야 되는 경우죠. 3군 간의 차이가 뭐냐면 동시에 있느냐 없느냐를 검증하는 거예요. 이 방법은. 그거 이제 나중에 왜 중요한지 좀 설명이 될 겁니다. 즉, 3개의 모집단의 평균치가 이렇게 달라 보이지만, 뮤1, 뮤2, 뮤3로 달라 보이지만 가설상은 같다라고 가정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 거냐 하는 거를. 그럴 때 여기서 이 가설이 있고 가정이 있는데, 이 가정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잃어버리시면 나중에 분산 분석에는 중요한 가정이 있다라는 것만 기억하세요. 근데 가정은 굉장히 중요하고 여러분들을 죽어가는 통계 분석을 살릴 수도 있어요. 그만큼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 가정이 4가지 정도 있는데 사실은 3가지만 합시다. 하나는 가정 1. 이 3개의 군이 있잖아요. 이렇게. 그 각각의 모집단은 정규 분포를 따라야지만 돼요. 정규 분포 안 따르는 데이터 가지고 여기다가 분산 분석 억지로 넣으면은 또 잘 검증이 안 된다 이런 뜻이죠. 두 번째, 각 모 평균치는 뮤1, 뮤2, 뮤수인데 요거는 뮤1, 뮤2 쓰지만 요거는 이제 가설상 같아져요. 그죠? 그런 가설하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모분사는 시그마가 되는데 시그마 제곱, 이게 시그마 1, 시그마 2, 시그마 3인데 요 놈은 같다라고 가정을 해야 돼요. 같다라고 가정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뭐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X별량은 평균치에만 영향을 주고 분산하는 영향을 안 줘요. 이 말이 아주 멋있는 말인데, X별량은 뭐죠? 치료제군 치료 A, 치료군 B, 치료군 C예요. 약제를 달리하면은 평균치만 변해. 무슨 액티비티, 마크로파지의 무슨 액티비티가 변한다 뭐 이런 걸 난 잘 무식해서 모르겠는데, 그럴 때 그 평균치만 변화하고 이제 분산은 똑같다 이런 가정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 이론 때문에 좀 골치 아파지는데 요것만 중요한 것만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규모 가설은 뮤1 이퀄 뮤2 이퀄 뮤3예요.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럴 때 얼터너티브 하이포시스죠. 대립 가설은 뭐가 돼? 동시에 아니에요. 이게 왜 중요한지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런 가설 하에서 출발해요. 그래서 모집단이 어떤 분산이라는 게 이제 존재하는데 요게 분산이 이제 같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쉽게 얘기하면은 다음 슬라이드가 좋을까 뭐 그럽시다. 이거 공부하고 싶은 사람은 하세요. 근데 결국은 뭐냐면은 이 전체 분산은 이런 방법으로 추정할 수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소위 이걸 어떻게 설명할까? 요거 가지고 설명할게요. 이 지금 세 집단을 다 통틀어서 하나로 만들면은 큰 분산이 하나 있겠죠, 그죠? 이 분산은 어떤 컴포넌트로 구성되어 있냐면은 세 개의 집단 중에 첫 번째 소집단 여기 분산이 존재하죠, 이렇게 그죠? 여기도 분산이 존재하죠, 이렇게 퍼진 정도가 요 놈도 요 내에 있는 세 놈들을 합해요. 분산들을 합해 버려요, 이렇게. 그러면 어떤 분산의 또 하나의 형체가 만들어지는데 그거를 우리가 급내분산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분포 내에 있는 분산. 아이나 치료한 분에서 10명을 했으면 그 10명의 분산 더하기 리팜피신 치료군에 또 10명의 분산을 더하고 3개의 분산을 더해버리는 어떤 값. 그걸 급내분산이라고 그러고 영어로는 within variation이라고 그래요. within variation. 급 안에 한 클래스 내에 있는 분산이라고 그러고 좀 이따 나올 거예요. 안 써도 될 것 같아. 또 하나의 분산은 뭐가 있냐면은 이 세 놈의 집단이 있을 때 이 전체를 다루는 큰 평균치가 있겠죠. 그렇죠? 뮤1, 뮤2, 뮤3를 합해서 평균을 내면은 뭐 이쯤에 큰 평균치가 하나 존재할 거 아니야. 이 평균치로부터 각 평균이 가지고 있는 분산이 있죠. 여기서부터 이렇게 떨어진, 여기서부터 이렇게 떨어진, 여기서부터 이렇게 떨어진, 그거를 그림으로 그려주는 게 요거예요. 두 번째 방법 2라는 건데 전체 평균이 하나 존재할 수, 계산하면 나오겠죠. 그죠? 그 평균치로부터 세 개의 표본 평균치들이 떨어진 정도, 이건 사실 데비에이션인데 이렇게 떨어진 정도가 있죠. 데비에이션을 제곱해서 더해주면 분산의 합이 돼요. 그런 분산, 이거를 약식으로 하면 시그마 N1 뭐 이렇게 표시해요. 요 값이 그런 뜻인데, 이런 within variation이 있고, 이거는 between variation이라고 그래요. 급간 분산이라고 그래요. 급간 분산. 그죠? 큰 평균치로부터 평균이 뚝뚝뚝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걸 이게 between variation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기가 막히게 멋있는 게, 요 두 분산의 비를 만들면은, 여기 이제 피셔가 만든 아주 기가 막힌 아이디어라는 건데, 분산 대 분산은 B로 만들면은 F 분포를 따른다고 그랬었잖아요. F 테스트야, 이건 F 테스트. 그런데 이 분산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여러분들이 그런 걸 잠깐 느끼실 수 있는데, 분자의 분산하고 분모의 크기, 이게 달라요. 분자는 뭐라 그랬죠? 아까 얘기한 대로 급간 분산이에요. 평균이 뚝뚝뚝 어떻게 떨어져 있느냐. 떨어져가 이게 크면 클수록 분자가 커져요. 분자는. 분모는 뭐라고 하냐면 within variance라고 했죠. 그죠? 급내 분산이라고 그랬거든. 분모는 요놈이 비슷하게 나타나는 하여튼 그 안정되어 있는 값이에요. 어머니는 되게 안정되어 있는 값이에요. 급내 분산은. 그러니까 급내 어머니가 갖고 있는 분산에 비해서 자식들이 분자가 갖고 있는 분산이 얼마나 크냐에 따라서 그 정도를 계량화할 수 있으면은 어떤 분포를 따라서 그놈이 큰 값이냐 보통이냐 작으냐를 판단할 수 있다라는 게 이 분산 분석의 기본 컨셉이에요. 그래서 급내 분산과 급간 분산의 비가 얼마나 차이가 있느냐 하는 것을 통계 표에다가 걸어보는 거예요. 그걸 F 값이라고 그래요. F 값. 그래서 이 다음 슬라이드를 보면은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전체 분산이라고 하는 놈은 급내 분산과 급간 분산의 합으로 표시되는 거예요. 이게 통계 이렇게 수식으로 만들어 봤더니 실제 그래요. 그래서 이게 저희 통계에서는 fundamental identity라는 표현을 하는데 합으로 표현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아주 멋있는 얘기들이 성립이 됩니다. 즉 여기서 요거죠. 요거만 아시면 돼요. 총분산은 급내분산 더하기 급간분산이죠. 그럴 때
요 급내 분산, 요 밑에 있는 것 좀 보세요. variance from within. 급내 분산을 분모에다가 걸어놓고 분자에다가 급간 분산을 걸어주면은 그게 F 분포를 따르게 되는데 F니까 요 놈을 잘 이용하면은 평균치 간의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를 구분해내는 아주 좋은 파라미터를 쓸 수 있다 이런 뜻이죠. 이게 분산 분석의 기본 컨셉이에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평균치 3개가 있고 4개가 있고 5개 있고 똑같아 이런 조작을 하는 건데 여러분들 요거를 실제 데이터를 가지고 잠깐 보여드릴게요. 그게 더 빠를 것 같아요. 즉 여러분들 테이블 보면은 이제 기겁을 하는 게 이런 컴퓨터 아웃파에서 이게 아노바 테이블이 나오거든요. 그럼 대개 이제 기겁해. 아유, 이거 골치 아픈 거로 버리는데 버리지 마세요. 엄청나게 많은 얘기를 이 안에서 함유하고 있고 그거는 아주 쉬운 얘기예요. 자, 어떻게 돼? source of variation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거는 between, within, total. 컴퓨터 아웃이 이렇게 나와요. between 급간 분산, 그죠? interclass. within intra-class, 급 내 분산이죠. between은 어떻게 계산하면 뭐 몰라 네 마음대로 하라고 해요. sum of square인데 뭐 이렇게 계산해요 지가. SA라고 표현해 보통. 자유도 빼고 mean square는 요 SA를 요놈 값을 자유도로 나눠주는 거야. 그죠? SA 나누기 A-1. 그러면은 SA가 계산되죠. 두 번째 within도 계산된 놈을 자유도로 나눠줘. 이게 표준 오차의 개념이에요. 그렇게 되면 뭐 SE가 만들어지고 요 SA와 SE의 B 요놈이 F예요. 아노바 분석 결과는 요놈을 보면서 요놈이 차이가 있느냐 없느냐를 판정해 주는 방법이에요. 통계 프로그램을 하나 봅시다. 손으로 계산한 건데 한번 여러분들 관심 있는 분은 혹시 나중에 이걸 해야 되는 사람은 하시고 예를 들어 그 다음 테이블 이런 거죠. 여기 보시면은 분산 분석표 지금과 계산한 거를 이렇게 요약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SA 뭐라고 그랬죠? between 급간 분산. SE E로 항상 표현해. E가 왜냐하면 error, residual error라고 리그레션에서 얘기하는 아주 중요한 개념들인데 약간 SE는 within이에요. within. 어머니 분산. 자식들의 분산, 어머니 분산. 어머니가 분모에 있어요. 그랬을 때 어머니 분산은 계산했더니 39가 나오고 자유도가 16이야. 그래서 2.47점 나와요. 근데 자식들의 그 세 형제가 뭐 난리치고 평균이 여기저기 가 있는 거야. 그놈들의 얼마나 이놈들이 왔다 갔다 했는지를 계산했더니 4천이 나오고 자유도가 3이 돼서 나눠봤자 1300이 돼. 요 비를 하면은 어떻게 돼? 551이에요. 1365 나누기 2.4죠. 굉장히 큰 값입니다. F가 500이면은. 이 뜻은 얘는 이 데이터는 평균치가 안에서 너무 지네들끼리 차이가 나는 거예요. 한 놈은 여기, 한 놈은 여기, 한 놈은 여기 이렇게 떨어지는 거죠. 근데 어머니는 이 베이스 캠프를 지키면서 이놈들 언제나 돌아오나 그러고서는 고요하게 자기의 그 미딘 베리에이션을 유지하면서 돌아와라 이런 식으로 집 지키는 그런 어머니 같은 분모는 분모에 비해서 분자들이 너무 왔다 갔다 한다는 뜻이죠. 그 말은 이 치료제가 치료를 해서 나온 그 마커가 그 급내에서는 그렇게 안정적으로 잘 유지되고 있는데 평균치를 너무 크게 움직여주는 그건 뭐예요? 치료 효과가 있다는 얘기죠. 세 군간의 차이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놈은 마취제 가지고 뭐 4개를 했건 뭐 똑같아요. 똑같이 신경차단 효과라고 하는 것이 가설이 기각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너무 크기 때문에. 그죠? 요런 내용을 계속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는데 이걸 프로그램으로 하나 잠깐 볼게요. 여기까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노바 끝까지 갑시다. 근데 이거 보시면은 이게 뭐 국소 마초제의 말초 신경 차단 효과네요. pH에 따라서 어떻게 되는지 뭐 무작위로 4개 군으로 나눴네요. 신경 차단 효과까지 시간을 측정. 시간은 뭐예요? 레이시오 스케일입니다. 그죠? 시간은 절대적으로 레이시오 스케일의 숫자죠. 그래서 1군 뭐 퓨케인 어쩌고 셀라인, 2군 에피네프린, 3군 비본 뭐 어쩌고 이렇게 돼 있네. 그래서 이게 4개의 군으로 나눈 실제 데이터 저희들이 분석해 줬던 데이터고 데이터를 이렇게 집어넣고 프로시저 아노바라는 걸 하는 거고 클래스, 모델 뭐 이런 방법을 써요. 그렇게 하면은
이게 나타나는 결과예요. 프로시저 아노바를 하라고 그러면은 이런 테이블을 만들어 주는 게 소위 아노바 테이블이에요. 이게 아노바 테이블, 분산 분석표예요. 제가 얘기했던 거 그대로 써 있죠. 그죠? 여기에서 차이가 많은 용어만 차이가 있어. 모델, 그다음에 에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모델이란 말이 between이에요. 자식들까지 막 또 왔다 갔다 급간 이런 뜻이고, 에라는 레지듀얼 에라 나중에 그렇게 계산되는 건데 within이죠. 어머니 분산이죠. 그래서 그놈의 자유도가 3, 36 이렇게 되고 sum of square 계산했더니 274, 144 각각의 자유도로 나눠져 있는 91, 4. 그래서 그 B를 22점 F 했더니 22.8 P-value 0.00001 뭐라 그래? highly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among them 이런 뜻이죠. 세 군 간의 차이가 인정됐죠. 그래서 그 결과 가지고 이제 논문을 쓰시면 돼요. 요 밑에 R 스퀘어, CV, 루트 MSC 이런 거는 리그레스 때 조금 설명을 해드릴게요.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것도 나중에 다 쓰여 먹어요. 근데 어찌됐건 아노바 결과로는 인정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잠깐 결론을 유도해 보세요. 어떻게 해야 돼? 이 P-value가 0.0001이니까 규모가설이 기각되잖아요. 그죠? 기각되면 무슨 뜻이 돼요? 뮤1, 뮤2, 뮤3이 최소한 같지 않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같지 않으면 어떻게? 예, 그 다음에 의문은 아니 그러면 어디가 더 어떻게 나쁘다는 거야? 이런 이제 의문으로 당연히 예, 가죠, 그죠? 어디가 어떻다는 건데 이런 거죠. 그래서 이 아노바를 여러분들이 하는 이유는 세 군이 있으면은요, 세 개의 군이 있을 때 세 군이 동시에 같다라는 걸 증명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t-테스트 3번 하면 돼요. 그죠? 이렇게 한번 걸고 이렇게 한번 걸고 이렇게 t-테스트 3번 돌려주면 돼요. 근데 그때 가설이 세 군이 동시에 같다라고 하는 가설에서 출발하지 않아요. t-테스트는 두 군이 같다라고 출발해요. 그래서 3번 동시에 t를 여러분들이 걸어주면은 3번 다 동시에 같다라는 전제 하에서 출발해야 되거든. 그럴 때는 뭐가 문제가 되냐면 알파에러가 문제가 돼요. 알파에러가 0.05가 아니라 0.05의 3승이 돼버리는 거예요. 알파에러가 확 커지는 거죠. 그래서 검정력을 상실해 버리는 거예요. 차이가 있어도 t-테스트는 차이를 인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는 알고 싶은 거는 세 군 간의 차이가 있으면은 I나 뭐 I나 플러스 리팜피신 뭐 그러면 있으면은 그 중에 어느 군에서 더 차이가 있는지를 알고 싶어. t-테스트를 하고 싶은데 못해요. 위배가 되는 거예요. 이 경우에는. 왜? 알파에러가 커지는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고 어느 한 군을 무시할 수도 없잖아. 세 번째 군 마음에 안 들어서 여러분 마음대로 버리면 뭐 난 상관없어요. 뭐 의료 윤리에 뭐 어떻게 되는지 난 모르겠어.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노바를 하는 경우에 반드시 생기는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게 이제 다중 비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멀티플 컴퍼리즌이라는 테크닉을 써요. 프로그램에 다 나와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 보면 뭐 본페로니, 터키, 뭐 셰프, 뭐 덩컨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 이제 통계하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기법인데 결국은 여기 있는 것처럼 계산 방법이 동일한 것은 아니므로 다중비교에 대해서는 치검정을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있죠, 그죠? 하지 마세요. 제일 시작. 그래서 세스 경우에는 컴퓨터마다 다르지만 내가 아까 사실은 잠깐 뒤로 가서 잠깐만 볼까요? 여기 보시면 이게 프로시저인데 프로, 아노바, 데이터 어쩌고, 타이틀 어쩌고, 클래스 어쩌고, 모델 어쩌고, 그 다음에 means하고 tx를 해라, 슬래시, 덩컨, 토키 이렇게 써놨죠. 이게 이제 멀티플 컴패리전을 하라는 명령을 내려주는 거예요. 프로그램마다 다르지만. 이렇게 주면은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이렇게 결과를 제시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책에 있는 것처럼. SAS 출력에서는 덩컨의 멀티플 레인지 테스트 for variable 어쩌고 로 했다. 덩컨 방법으로 한 거를 하나 예시를 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나타나요. 덩컨 그룹핑 AAA, BBB, C 이렇게 나타나요. 그죠? 세 군이었는데 그리고 mean and
TX 이렇게 나타나요. 요걸 해석만 잘 하시면 돼요. TX가 그룹이에요. 이 경우에는 그룹이 4 개였나 봐. 1, 2, 3, 4 그룹이었나 봐. 맞추제니까 4 개였나 봐. 그죠? 아까 그. 그래서 1군은 10명이었는데 평균이 23이었었어요. 4그룹이 22였고 2군이 21이었고 미네 평균치 차이를 계산을 이렇게 데몬스트레이션 해주고 그럴 때 그룹핑 A, 그러니까 덩컨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멀티플 컴패리전, 그 아노바 내에서 또 어느 부분의 차이 때문에 이런 그 차이가 났느냐를 이 통계적으로 알파가 커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얘가 계산을 해본 결과를 알게 주면은 1하고 4는 어떻게 돼? AA의 같은 그룹에 속해 있는 거예요. 예? 1하고 4는 같은 그룹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래서 23과 22는 같은 그룹이에요. 그 차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1과 4 그룹에서는 이 전체 아웃컴의 전체 분산의 그 변화에 차이를 안 보였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 4하고 2는 그룹이 달라지죠. 그죠? A였다가 얘가 B도 되면서 동시에 B 그룹에 속해 버리죠. 그래서 4와 2는 똑같이 또 B 그룹이에요. 잠깐 다시 설명할게요. 4와 2는 똑같이 B 그룹에 속했기 때문에 22하고 21은 차이가 없어요. 결과에 기여를 안 하는데 1과 2는 어떻게 돼? 그룹이 다르잖아. 한 놈은 A고 한 놈은 B에 속하니까. 1그룹과 2그룹은 이 아노바의 차이에 크게 기여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1과 2가 군의 차이가 있는 것이 인정된다라는 거를 멀티플 컴패리즌 결과에 의하면 이렇게 써주셔도 돼요. 3그룹은 어떨까? B하고 C는 2하고 3은 애초부터 그냥 탁 갈라지네. 그죠? 한 그룹은 B고 한 그룹은 C니까. 왜냐하면 21하고 16은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이 계산에 의하면. 그 C그룹은 A하고도 차이가 나고 1하고도 차이가 나고 4하고도 차이가 나고 어느 분하고도 차이를 나는 아주 그 유니크한 값을 보이는 그런 값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여기 있는 것처럼 덩컨 버브의 경우 1군과 4군은 A군으로 4군과 2군은 서로 같은 군으로 평균치로 나타났지만 전체적으로 크게 차이가 나는 군은 이놈과 이놈, 이놈과 이놈 이렇게 되는 것이다라고 데이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디스크라이브를 해주시면 돼요. 이거는 덩컨이고 이거는 투키 가지고 한 경우도 이렇게 해석이 좀 계산하는 방법에 따라 달라요. 근데 그때마다 여러분들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멀티플 컴패리전을 하는 거가 이제 이 아노바의 마지막이고 이게 아노바의 마지막 테이블인데 다시 강조를 해드리는 겁니다. 아노바는 분산 분석법이라고 그래요. Analysis Variance라고 그러고 독립된 변수가 하나인데 독립된 변수는 하나예요. 종속된 변수는 마찬가지로 하나지. 근데 독립된 변수가 3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나눠지는 경우예요. 그럴 때 쓰는 방법이 아노바예요. 혈액형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그런데 그 비교하고자 하는 군이 3개 이상일 때 모범상이 같다는 가정하에서 쓰고 평균을 비교를 하는데 분산을 이용해서 평균을 비교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통계적으로는 얘기하면 되고 이 귀무가설과 대립가설을 제발 잘 이해해달라. 귀무가설은 동시에 같은 거예요. 어떤 놈하고 어떤 놈이 같지 않다라는 것을 증명하지는 못해요. 이 방법은. 근데 그렇게 따라서 귀무가설은 이 귀각돼 버리면은 대립가설이 채택되잖아요. 그거는 세 개의 평균치는 동시에 같지 않다라는 거지 어느 놈과 어느 놈의 차이가 있다라는 거는 얘기를 하지 못하는 방법이다. 하지만 멀티플 컴패리전이나 인디비주얼 컴패리전이란 말, 인디비주얼 컴패리전이라는 거를 쓰면은 그 내에서 어느 부분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기여했는가 하는 거를 같은 알파를 0.05 수준을 유지하면서 계산하는 수는 있다. 그런 장점을 가지는 게 이런 방법이 있다. 그리고 이제 하나 주의한 마지막 요기가 세 개의 평균치 간의 차이가 많이 나면 돼요. 뚝뚝뚝 떨어져 주면 아노바에서 유의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아노바는 반드시 직선적인 관계에 있을 필요는 없다. 리니어한 트렌드, 리니어 릴레이션십을 가질 필요 없어요. 아이나 치료,
리팜피신, 뭐 스트랩토마이신이 이렇게 꺾여서 나타나요. 이렇게 여기 있다가 여기 있다가 여기 있다가 나타나요. 평균치 간의 차이가 크잖아. 그럴 때 아노바를 걸면은 유의하게 나타나요. 분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극간 분산이 크기 때문에 급내 분산보다 차이가 나타나지만 이게 직선일 필요는 없어요. 왜 이 얘기를 하냐면은 조금 이따 내일 다음 주에 얘기할 리그레션은 반드시 직선이어야 돼요. 네. 직선의 위배, 직선 가정이 있는데 직선 가정이 위배되느냐 안 되느냐가 분석 결과를 다시 재해석하고 뭐 이런 거 하는데 필요한데, 아노바는 그 과정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비교적 자유롭게 분석을 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죠. 선형 회귀 분석에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데 요거 빼고는, 요 직선적인 관계라는 거 빼고 쓴 네 가지, 사실은 네 가지 가설이 아까 얘기한 건데, 뭐 정기분포해야 되고 모분산이 같아야 되고 평균만 이동해야 되고 뭐 이런 몇 가지 가설들은 다음 시간에 얘기하는 리그레션, 회귀 분석을 할 때 가정하고 똑같아요. 사실은 분산 분석을 확대시키는 게 리그레션이에요. 회귀 분석이에요. 그래서 이제 보통은 오늘 요거 한 다음에 곧바로 회귀로 들어가는데 시간이 이제 다 되니까 여기서 끝낼 수밖에 없는데, 다음 시간에 시작은 여기서부터 시작할 겁니다. 그러니까 회귀 분석을 이해하려면은 회귀와 상담, 이걸 뭉뚱그려서 얘기를 할 건데, 회귀 분석은 이 아노바의 개념을 확장시킨 거다. 네. 그리고 아노바는 독립변수가 뚝뚝뚝 끊어져 주는 비연속 변수죠. 혈액형 같은 건데, 회귀 분석은 독립변수가 연속 변수예요. 독립도 연속, 종속도 연속, 이런 경우에 이제 쓰이는 무궁무진한 응용을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얘가 회귀 분석이니까, 그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지금 개념을 그대로 확장시켜서 설명을 해드릴 거다 하는 거죠.